자,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요 기판이 요 자석 스위치랑 이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전부 다 호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밍 기어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리어스에서 나온 GMMK3 프로 H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2라는 게 홀 이펙트의 약자거든요. 보통 H2라고 하면은 이 자석축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박스를 열어서 제품 구성품들을 확인해 볼게요. 오, 이 박스를 열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요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네요. 이건 장식이구나. 자, 구성품을 꺼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가 들어있는 종이 쪼가리,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네요. 그리고 자석축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스위치 갈아주는 법이 설명되어 있네요. 요거는 퀵 스타트 가이드 설명서 쪼가리입니다. 자, 그리고 귀여운 박스가 두 개 있는데요. 먼저 작은 것부터 열어볼게요. 우르르. 예, 작은 키캡 풀러와 스위치 풀러가 들어있고요. 샤인스루 기능이 있는 이중사출 PBT 키캡의 높이는 OEM 프로파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맥 전용 키캡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키캡의 두께는 1.66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샤인스루 키캡이라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됩니다. 스위치가 4개가 들어있어요. 테스트해볼 수 있는 스위치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치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클릭 스위치예요. 자석축 클릭은 처음 써보네요. 그리고 이 색상은 저소음 텍타일입니다. 예, 걸림이 있어요. 자석축에 걸림을 넣었네요. 이거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요. 예, 그리고 요 두 스위치는 음색이 좀 다릅니다. 소리의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고음이고 이게 살짝 저음? 뉘앙스가 좀 다른 비슷한 스위치로 보입니다. 자, 다음 박스 열어볼게요. 이거는 여기 살짝 경사가 있네요. 슉 와르르. 이 박스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USB A2C 케이블입니다. 요 A타입 USB 꼬다리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네요.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고요. 가스켓 결합 부품처럼 보이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요 검은색 부분은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여기 주황색 부분은 실리콘 고무 같은 느낌인데 살짝 요 검은색 부분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검은 나사 2개, 은색 나사 2개, 그리고 주황색 고무 링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탱글탱글한 고무가 맞습니다. 자, 이제 키보드 본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이로 둘러싸여 있네요. 일단은 바로 찢어버리겠습니다. 자, 검은색 컬러의 75% 배열 글로리어스사에서 제작한 GMMK3 프로 HE 제품입니다. 요 금색 요쪽에 비닐 떼주고요. 일단 디자인은 전형적인 노브가 있는 75% 배열에 글로리어스 로고가 각인된 요 금색 포인트 배지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자석의 힘으로 이렇게 척 하고 달라붙습니다. 스페이스바 바로 옆에는 Alt와 펑션 키가 있고 방향키와 여기 맨 끝에 있는 키들이 이렇게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살짝 공간이 있고요. 키보드 옆 사이드를 보면은 이쪽은 LED 디퓨저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민자가 아니라 이쪽은 일자인데 살짝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디자인입니다. 확실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정면은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데 이 사이드면과 후면 이쪽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아노다이징이 된 알루미늄 제품인데 굉장히 매끄럽네요. 진짜 이 만질 때 촉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제품 퀄리티가 엄청 뛰어난 것 같아요. 노브는 굉장히 부드럽게 또르륵 약간 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예, 클릭도 되고요. 키보드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골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필름을 떼어내주고요. 이쪽에 위치한 토글 스위치는 프로필을 변경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프로필 1.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옮겨주면은 프로필 1, 2, 3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와 맥을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선으로 사용하거나 충전할 때 쓰는 USB-C 타입 포트고요. 자, 그러면은 합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리어스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파여 있고요. 범폰이 이렇게 내 귀퉁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범폰의 높이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예, 키보드의 무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무게는 1.76kg 정도가 나갑니다. 자, 이 제품 키캡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자석축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스템의 컬러가 포인트가 되게 딱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보강판은 알루미늄 보강판입니다. 이 스위치 제거 툴을 이용해서 스위치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잘 안 뽑히는데 이건? 예,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쑥 뽑아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스위치는 글로리어스의 자체 자석축이네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윤활유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이 자석 폴이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기판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딱 보시면은 역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자석축은 LED가 위에 있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요거 아래 보이시나요? 지금 요 기판이 요 자석 스위치랑 이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MX 스위치라고 하죠. 요 두 개가 전부 다 호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스위치 한번 끼워 볼게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꽂아주면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보통 자석축을 쓰는 이유가 이 FPS, WASD 요 키들에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쓰기 위해서 보통은 사용을 하는데, 뭐 E나 R 그리고 스페이스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기계식 스위치로 또 바꿔줘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면은 문자 타고날 때 조금 이질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확장성은 굉장히 환영할 만합니다. 글로리어스 GMMK3 제품은요, 실버 색상과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키보드 사이즈는 65%와 75%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 이 제품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게이밍 전용 키보드입니다. 예, 폴링 레이트 8K를 지원을 하고요. 하나의 키에 4가지 동작을 작동시키는 다이나믹 키스트로크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키보드 타건할 때의 느낌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블을 연결해서 타건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를 테스트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게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특히 조금 소리가 큰 느낌이 있어요. 철심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좀 유독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스테빌 키는 적당히 시원하면서 좀 폭신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심 소리가 나지는 않고요. 자, 그럼 타건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타건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스위치 자체는 좀 하이 피치의 소리가 나고요. 이 스위치 키 압은 너무 강하지도 또 너무 약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에서 살짝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는, 살짝 쫀쫀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정도의 키 압으로 느껴집니다. 자칫 가벼워질 수 있는 키감을 이 알루미늄이 어느 정도 적당히 눌러서 보완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키캡을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글로리어스의 폴리크로마 키캡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키캡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개봉해 볼게요. 두꺼운 종이 쪼가리와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런 반투명 색상의 키캡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키캡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새 키캡으로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 기존 키캡이 OEM 프로파일이면은 이 새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로 보입니다. 이 폴리크로마 RGB 키캡의 두께는 좀 얇습니다. 1.36mm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키캡을 전부 다 체결해 줬고요. 케이블 연결해 볼게요. 얍! 오! 예, 굉장히 블링블링해졌습니다. 자, 조명을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죠. 예, 이제 타건 한번 해볼게요.
키캡을 바꿔주니까요 확실히 뭔가 타건감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요 스페이스바 소리가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튀지 않고 딱 정돈된 느낌이 정말 좋죠. 나머지는 괜찮은데 엔터에서 지금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근데 이게 그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체리 프로파일은 키캡의 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체결되는 글로리어스 GMM3 제품의 경우에는 이 체리 프로파일 스위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섭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종이를 넣어서 키캡을 누르면은 요 뒷부분은 이렇게 쑥 빠지잖아요. 근데 요 정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넣고 닫은 다음에 당기면은 이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와 키캡이 지금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닿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스위치가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딱딱딱 이 부분이 부딪히기 때문에 요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사용해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검은색 키캡으로 갈아줬습니다. 키보드를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여기 범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뜯으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요 고무 범폰이 이렇게 끼워져 있던 거예요. 여기 네 군데에 있는 범폰을 전부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전부 제거를 해준 다음에 동봉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사를 풀어주면은 하우징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를 이렇게 전부 다 제거해 줬다면 뒤집어서 하우징 상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디퓨저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기판을 이렇게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흡음재가 이렇게 다 꽉꽉 채워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가스켓 범폰이 이런 식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끼워주도록 할게요. 글로리어스 GMMK3 시리즈는요, 이렇게 기본 하우징에서 다른 색상으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우징을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 라임 색상 예쁜데요? 75%,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100%도 나오나봐요. 75% 요거를 펑크 레드나 볼트 라임 요런 걸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고요.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배지라던가 노브를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리어스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저는 윈도우니까 요걸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GMM3 Pro HE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색상까지 체크가 되네요. 프로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이쪽에는 폴링 레이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8K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인풋 레이턴시 제로가 가능한가요? 인풋 레이턴시 최대한 줄여주고요. 이쪽에 설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 작동에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 기계식 스위치처럼 스트로크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여기까지 올리면은 일반 기계식 스위치에서 스피드 축처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내려서 쓰면은 이렇게 손가락만 올려도 타건되지 않고 끝까지 꾹 눌러줘야지 타건이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여기 데드존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드존은 글로리어스에 문의해 본 결과 바텀 데드존을 세팅하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리어스는 바텀 데드존을 3.7에 놓으면 가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스위치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요 정도 세팅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3.7mm잖아요. 그러니까 3.7mm에서 가장 깊숙이 눌렀을 때 4mm까지가 바텀 데드존 구간이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쭉 올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액추에이션 포인트도 확 올라가요. 자, 다시 일단은 3.7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액추에이션 포인트도 적당히 내려놓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요 액추에이션 데드존을 세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바텀을 못하러 세팅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풀기만 하지 않잖아요. 입력을 하다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짤짤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짤짤이를 주는 상황에서 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딴따단 따따따단, 그러니까 리듬 게임을 한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누른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눌렀는데 떼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아주 살짝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이게 떼졌다는 입력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도 데드존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키를 누를 때는 액추에이션 포인트고 키를 뗄 때는 릴리즈 액추에이션 포인트가 데드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키는 계속 누르고는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힘을 살살 풀었다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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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내 감대로 최대한 눌렀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떼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눌러지고 이게 내 감대로 돼야 되는데 데드존이 없으면은 그냥 내가 눌렀다고 인식을 했는데 얘가 떼졌다고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정해주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래피드 트리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래피드 트리거 토글을 활성화시키면은 요 프레스 센시티브랑 릴리즈 센시티브가 활성화되는데요. 지금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둘 다 0.3에 놔볼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래피드 트리거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액추에이션 포인트로 설정한 요 2mm 있잖아요. 이거는 조절할 수 있는데 요 설정한 요 값을 지나야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실행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지나서 0.3mm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눌림이 되는 거고, 이 정도 눌린 상태에서 0.3mm 정도가 이렇게 떼지면은 키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우스로 설명드릴게요.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나서 0.3mm가 이렇게 눌러지면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입력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떼면은 릴리즈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입력이 여기까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끝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떼도 0.3mm 올라가면은 릴리즈가 입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키가 풀어지는 게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0.3mm가 또 올라가도 릴리즈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계식 스위치보다 이 키 풀림이 하드웨어적으로 빨리 되기 때문에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키보드가 발로란트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발로란트 화면인데요. 발로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탄 퍼짐이 없는데요, 이동을 하면서 쏘면은 이렇게 탄이 지 맘대로 퍼집니다. 근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키를 꽉 눌러서 이동을 해도 살짝만 이렇게 키를 떼었을 때 멈추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탄이 이렇게 퍼지지 않게 빠르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발로란트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에디팅 모드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모든 키를 전부 다 세팅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펄 키 요거는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WASD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지금 여기 할당된 키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개 키만 따로 민감하게 설정을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작동 바로 옆에 그 외 기능 고급 키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키를 선택을 먼저 해줄게요. Q 키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3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키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요 하나의 키에다가 4가지의 키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맨 처음에 살짝 입력을 했을 때는 F 키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첫 입력과 가장 마지막에 떨어질 때 그 입력 구간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 F키가 나오고 여기서도 또 다른 키를 선택해 줄 수가 있고 여기서도 다른 키, 그리고 여기서도 다른 키를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F,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Q키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Q키만 한 번 눌러도 FQ 같이 써집니다. 꾹 누르고 있다가 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예, 여기서 Q, W, E, R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누를 때는 QWER이 다 나오고요. 키를 살포시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Q랑 R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시 길게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아니, 깊게 누르면요, 짧게 눌러서 QR만 나오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했던 F랑 Q 세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제가 정말 자주 드는 예시인데 이 오버워치의 윈스턴 캐릭터는 궁극기를 쓰기 전에 근접 모션을 넣고 궁극기 키를 바로 누르면은 근접 공격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궁극기가 켜지거든요. 자, 그거를 요 Q키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Q키만 한번 딱 눌러주면은
여기 지금 데미지가 들어갔죠.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궁극기가 켜졌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신이 즐겨하는 게임에다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요거를 딱히 바로 풀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뭐 채팅을 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드 탭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키에서 키를 탭하거나 누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사용자 지정합니다. 예, 길게 누르면 Q, 짧게 누르면은 W가 나오게 해볼게요. 자, Q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짧게 누르면은 W가 되는 요런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토글 키. 요거는 키를 탭하면 키 누르고 있음에 해당하는 켜짐 상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탭합니다. 요거는 Q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고요. 예, 여기서 Q를 한번 누르면은 Q가 쫙 입력이 될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멈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Q 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쫙 입력이 되고 한 번 누르면 다시 멈추고 다시 누르면 입력이 되고 다시 누르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리어스의 GMMK 3 프로 HE 제품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게이밍 기어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